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 당국이 자국에 대한 각종 경제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국제우주정거장 운영 및 우주 프로젝트를 둘러싼 서방과의 협력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2일 CNN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드미트리 로고진 국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와 텔레그램을 통해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과의 ISS 협력 중단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곧 정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쟁이 막을 내리지 않고 있지만 2022 카타르 월드컵의 시계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 카타르에서 월드컵 조 추첨이 열렸는데 어렵긴 하지만 한국 대표팀도 상당히 해볼 만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조 추첨 결과를 놓고 괜한 트집을 잡는 모양이 나는데요. 일본이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조 추첨에서 지옥의 조에 편성되었는데 한국은 그나마 해볼 만한 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조 추첨 결과를 한국의 책임이라며 이상 발언을 쏟아내기 바쁜 모습입니다. 한편 이번 월드컵 조 추첨은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유럽 지역 플레이오프가 6월로 연기되면서 이번 조 추첨은 세 나라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되었기 때문이죠. 국제축구연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우크라이나와 스코틀랜드 간의 카타르 월드컵 유럽 피오 경기를 6월로 연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애초 이 경기는 이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경기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받아들여 경기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스코틀랜드의 경기가 연기되면서 이 경기 승자와 웨일스 오스트리아 승자가 붙는 경기도 6월에 치르게 됐습니다. 또한 지난 2018 월드컵을 치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번 월드컵뿐 아니라 앞으로 모든 국제대회에 참여할 수 없는 그림입니다. 한편 이번 월드컵 조 추첨 이후 각종 언론들은 분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월드컵은 그 어느 때보다 만만한 팀이 없는 월드컵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죽음의 조는 존재했는데요. 조 추첨 결과에서 일본이 스페인, 독일과 한 조에 뽑히자 방송을 진행하던 일본 방송인들은 절규했습니다. 앞서 2조는 A포트에서 스페인이 추첨되고 B포트에서 독일이 나오면서 일찌감치 죽음의 조로 낙인 찍힌 곳입니다. 이날 2조 C포트 추첨을 앞두고 모로코, 한국, 일본만이 남겨졌던 가운데 일본의 이름이 호명되자 이를 중계하던 일본 진행자들은 절망 가득한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당시 한 남성 진행자가 한국이 남아있습니다 라고 외칠 정도로 방송 분위기는 한국이 되길 기원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운의 여신은 한국의 손을 들어준 모습이었습니다. 최악의 조 편성의 일본 스포니치 아넥스는 한밤중 일본 열도에 비명이 울려 퍼졌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죽음의 조라고 평했고 니칸 스포츠는 트위터 등 SNS에서 죽음의 조 편성에 비통한 목소리가 난무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과를 두고 일본은 한국 때문에 자신들이 죽음의 조가 됐다고 앞뒤 없는 막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데는 일본이 베트남에 비겨서 2위가 되었는데 따라서 사실 사우디아라비아 자리가 일본 자리라면서 베트남의 한국 감독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결국 또다시 한국에 탓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한편 일본 방송인들은 행복 회로를 돌리기 시작했는데요. 일본 OTT 진행자들은 카타르 월드컵 예상 대진표를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12월 5일 열리는 스페인과 캐나다의 대결에서 스페인이 승리한다고 예측해 독일은 이보다 더 먼저 탈락할 것으로 봤고 12월 6일 펼쳐지는 일본, 벨기에와의 대회에서 승리해 조 2위로 스페인과 16강에 진출한다고 예측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H조에서는 우루과이를 조 1위, 포르투갈을 조 2위로 예상하며 한국은 16강에 진출하기 힘들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이에 국내 축구 팬들은 추갈못도 독일이 떨어진다는 소리 들으면 웃을 듯 전설의 일군 등장하는 거 아니냐, 아직도 패널 쓰는 게 웃기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월드컵 조 추첨마저 한국 탓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말도 안 되는 희망회로까지 돌리고 있습니다. 한편 해볼 만한 조라고 평가받는 한국은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찾아왔는데요. 한국 축구 대표팀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같은 경기장에서 치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조별리그의 경기장은 모두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인데요. 카타르는 국가 면적이 좁아 경기장 이동에 따른 체력 부담이 적은 편이지만 대표팀 입장에서는 조별리그 내내 같은 경기장에서 경기를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현지 경기장을 찾을 팬들도 조별리그 동안 숙소 변경 등 이동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운은 개최국조차 못 누리는 행운으로 알려져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한편 외신들은 한국이 속한 H조는 압도적인 강팀도 절대 약팀도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상대로 승리를 낙관할 수는 없지만 포기하기에는 애매한 전력 차이인 것이죠. 한국 입장에서도 각 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포르투갈은 포트 1에 속한 팀들 가운데 피파 랭킹이 가장 낮은 데다 유럽 예선에서도 본선 직행이 아닌 PO를 거쳐서야 오른 팀입니다. 물론 호날두가 있는 만큼 만만한 상대가 아니지만 다른 유럽 강팀들에 비해선 해볼 만하다는 것이죠. 또한 우루과이는 남미 예선 9위 볼리비아에 0대3 충격패를 당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본선에 올랐고 가나는 본선 진출이 확정된 팀들 가운데 피파 랭킹이 가장 낮은 62위입니다. 문제는 H조 편성을 바라보는 다른 세계국 평가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국처럼 조 편성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포트사의 가나마저 한국을 1승 상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각 팀들마다 전력차는 있겠지만 그 격차가 다른 조에 비해 크지는 않은 만큼 한국을 비롯해 4개국 모두 저마다 조별리그 통과에 대한 시나리오를 미리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다른 조에 대해서는 외신들이 조 1, 2위를 쉽게 선정하고 있지만 H조를 바라보는 외신들은 서로 제각각인 상태입니다. 실제로 미국 SP나 영국 기브미 스포츠 등 한국의 16강 진출을 전망하는 반가운 예상도 다수 존재하는데요. 포르투갈이 한 발 앞선 가운데 한국이 피파 랭킹 13위 우루과이를 제치고 조 2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가디언은 한국이 속한 H조를 아마도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피파 랭킹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포르투갈과 우루과이의 전력 분석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현재 포르투갈의 상황은 주전 상당수가 부상, 코로나19, 징계로 인한 출전 정지를 받고 있어 베스트 컨디션은 아닙니다. 그리고 포르투갈도 호날두에 대한 의존이 상당히 강한 팀입니다. 하지만 호날두는 현재 37세의 나이로 다음 월드컵 출전을 장담할 수 없어 이번 월드컵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인데요. 그런데 현재 한국에도 포르투갈을 꼭 이겨야 하는 정서가 흐르고 있습니다. 호날두는 2019년 7월 열린 K리그 올스타와 유벤투스 간의 친선전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음에도 아예 경기를 뛰지 않는 것은 물론 한국 팬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로 국내에서 큰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날두는 지난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중국에는 새해 인사와 덕담을 건네 한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 더욱 공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현재 H조 내에서는 우루과이가 공공의 적이 되는 모양새인데요.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1승 1무 1패로 아르헨티나에 이은 B조 2위를 차지해 원정 대회 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우루과이와 16강전에서 루이스 수아레스에게 2골을 내줘 더 높은 곳으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을 꺾은 우루과이의 다음 상대가 가나였는데 가나에는 더욱 잊지 못할 우루과이와의 대결이었습니다. 가나는 당시 수아레스의 이른바 신의 손 사건 때문에 승잔을 들었는데요. 당시 1대1로 맞선 상황에서 연장전에 들어간 가운데 수아레스가 연장 후반 막판 가나 도미니크 아디이아의 헤딩슛을 고의로 손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수아레스는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을 내주고 바로 퇴장했는데요. 그러나 가나의 키커로 나선 아사모아 기안이 페널티킥을 실축했고 우루과이는 결국 승부차기에서 4대2로 앞서며 4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포르투갈이 우루과이에 패했습니다. 한편 포르투갈 출신 호세 모라이스 전 전북 현대 감독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과 맞붙는 포르투갈 대표팀에 경고를 날렸습니다. 모라이스 감독은 2일 포르투갈 일간 헤코르드와의 인터뷰에서 포르투갈이 월드컵 H조에서 가장 강한 팀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직접 경험해본 한국을 얕봐선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한국의 벤투 감독은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겼을 당시 포르투갈의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따라서 모라이스 감독은 벤투 감독은 포르투갈 축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지도자이기도 하다며 포르투갈 출신인 벤투 감독의 존재부터가 포르투갈에 껄끄러울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전 세계 외신들의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골키퍼 조현우는 호날두 선수를 만나고 싶었다며 어떤 공이 날라와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엄중하지만 4년을 기다린 선수들만큼은 안전한 경기가 되기를 응원합니다.